자, 앉으십시오. 어쨌든 우리가 뭐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또는 그 예술을 그리든 미술을 하든 간에 이 관능성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영어로는 에로티시즘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흔히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봤을 적에도 참 섹시하다 이런 아주 표현을 갖다가 많이 쓰잖아요. 쓰면서 오늘 이제 이 미인도에 나와 있는 어떤 하나의 에로티시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채식주의자에 있는 그 에로티시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디는 26페이지 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원래 이제 소설 미인도가 있는데 이것을 읽으면서 전부 다 압축을 했습니다. 압축하고 중요한 장면만 여기에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 읽으면 해서 미인도가 어떻게 그려졌는가 그리고 소설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에로티시즘의 그 예술적인 에로티시즘 제가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26페이지의 중간에 보면은 방안은 따뜻했지만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 묘사가 밖에는 흰 눈이 내리는 것, 방안은 따뜻한 겁니다. 그래서 방안은 따뜻했지만 속옷이 불편한 윤정의 어깨는 벗어서 소름이 떠난다. 추위 때문만이 아니었다. 윤정의 등줄기로 복숭아뼈를 찌르려던 한기와 같은 통제에 찌릿음이 들었다. 윤복은 이제 이 온의잖아요. 윤정과 윤복은 물을 뜨는 윤정의 어깨를 잡아돌려 그의 무릎 사이에 앉혔다. 윤정의 몸은 윤복의 품에 푹 안겼듯이 자랐다. 윤복은 떨고 있는 윤정을 안심시키려는 듯 푹으로 안아 팔에 힘을 한번 주었다가 그만뒀다. 그리고 세필 붓의 것을 찍어 윤정의 매끈한 등에 획을 그었다. 여기에 이제 모델과 마가가 나오고 누드 여성의 몸이 나오는 겁니다. 이 묘사 부분 윤정은 불꽃이 닿는 순간 가슴이 뭉글해지며 온몸이 긴장으로 굳었다가 획이 끊어질 때는 간지러움을 깊이 웃음이 난다. 윤복은 윤정의 어깨를 지그시 눌러 진정시켰다. 옷을 벗었다는 긴장감도 잠시 등에 던 차가운 부스의 촉감 때문에 나는 차가운 부스의 끝 촉감 때문에 이게 되겠더라고. 때문에 윤정의 가슴은 이상하게 아릿아릿하였다. 그 아주 관능성이 나타나잖아요. 등 뒤에 붓으로서 그림을 그리니까 아주 건지럽기도 하고 아슬아슬하기도 하고 그것을 아릿아릿했다. 등을 간지리던 붓꽃의 느낌이 사라지며 바스락 소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겁니다. 오빠가 옷걸음을 푸는 소리였다며 윤정은 생경한 그림이 뒤돌아보다가 얼른 고개를 다시 돌리고 말았다. 왜 고개를 돌렸는지는 알 수 없는 도시라 여기는 순간 따뜻한 기운이 윤정의 등을 덮쳐왔었다는 거예요. 오빠가 자기 위에 옷 소매를 벗고 윤정을 뒤에서 품어 안는 겁니다. 뭐와 뭐가 만났습니까? 등과 뭐가 만나노? 가슴이 만나죠. 어머니가 안아줬을 때는 다른 느낌이었다. 그보다 더 단단하고 확실하게 아주 크게 느껴질 정도로 오라버니 안에서 뛰고 있는 뜨거운 뭔가가 윤정의 몸에 그대로 전해졌다는 얼마나 표현이 관능적입니까? 순간적으로 억세게 윤정을 알았던 윤복의 팔이 풀리고 윤정이 윤정을 돌려 앉혔다는 겁니다. 윤정의 눈이 커다래졌다. 오라버니의 가슴에 커다란 난초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내가 이걸 읽어서 감탄했어요. 오라버니의 가슴에 커다란 난초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 말은 윤정의 등에 뭐를 그렸다는 겁니까? 난초를 그렸는데 이 몸과 몸이 만나는 것입니다. 오라버니와 오빠가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이 만나는 겁니까? 꽃과 꽃이 만나는 겁니다. 이렇게 아주 그 장면을 아주 그 하나의 섹슈얼리즘을 갖다가 이렇게 묘사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 하나의 그 역시 그 섹슈얼리즘은 하나의 예술미가 가미되어야 된다. 어떻게 말하면 예술이란
뭐냐? 몸으로 섹슈얼리즘을 살리는 것이다. 힘과 운율이 느껴지는 난초잎이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듯한 자세를 내뿜고 있었다. 한동안 몽롱한 눈빛으로 윤복의 가슴을 들여다본 윤정은 그 훌륭한 그림이 자신의 등에도 찍혀있다고 생각하니 신이 났다. 손을 뒤로 하여 제 등을 만져볼까 했지만 어차피 볼 수 없는 노릇이었다. 윤정은 창백한 얼굴이 오라버니 윤복의 가슴께 난 남추를 눈으로 따라가다 저도 모르게 손을 내밀었다. 윤정의 손끝! 뭐든지 끝의 이야기야. 손끝이 난초 줄기를 따다 더듬을 때마다 윤복의 어깨도 살짝 들렸다. 윤정의 손끝이 난초 끝 윤복의 심장 부근에 이르렀을 때 윤복의 호흡은 멈추고 있었는지 가슴을 크게 들썩이며 깊은 숨을 토해냈다. 이 그림처럼 우린 이제 한 몸과도 같은 남매야. 이게 끝납니다. 이 장면으로 이 미인도가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뭐냐면 조금 전에 이 미인도를 그렸을지, 그래서 나중에 이 뭐냐면 그 여동생이 신윤복이가 되어서 이 미인도를 갖다가 그려내는 이야기거든요. 이 글을 읽고 나서 지금 이 그림을 가만히 좀 들여다보십시오. 보면은 이 속에는 뭐냐? 스토리가 있어요. 그 히스토리는 그냥 평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뭐냐면 결코 잊을 수 없는, 그죠?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고통과 희열, 그것이 함께하는 스토리가, 은밀한 스토리가 담겨져 있다. 그것을 지금 뭐냐면 생각하는 이야기.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자꾸 이제 우리 관능미의 섹슈얼리즘이 아니고 아티스틱 섹슈얼리즘, 예술적 어떤 하나의 그 성애력이랄까, 이것을 어떻게 구상해 내느냐 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 이제 보면은 이제 앞부분, 이 부분 있잖아요. 이제 남녀의 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정사 장면이라든가, 결국에는 어떤 그 은밀한 낮과 밤의 이야기를 갖다가 그려내는 것이 그림이고, 그것을 가장 적나라하게 그려내는 것이 하나의 미인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인도를 보면은, 아까 좀 여러분이 그냥 살피 지나갔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화제가 있습니다. 이 화제는 뭐냐면은 그림을 그리고 나서 이 그림의 주제가 이것이야 라고 화가가 적어 넣는 그림이지 않습니까? 이 그림을 갖다가 풀이한 말입니다. 이겁니다. 신윤복이가 평생을 갖다가 그림을 그리면서 갖고 있었던 하나의 그림에 대한 철학이 이겁니다. 그린다는 것은 그리워하는 것이다. 참 좋죠? 산다는 것도 뭡니까? 그리워하는 것이다. 그리움은 그림이 되고 그림은 그리움을 부르지요. 모든 화가들이 갖고 있는 이 그림 속에 내가 담고 싶어 하는 인간의 정서, 이것이 역시 그림이고 그리움이고, 이 그림을 글로서 그림으로서 종합으로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죠. 화제가 뭐냐면은 자막 흉정 만화운 필서 화여 파학신, 얇은 저고리 및 가슴 속 가득한 정을 붓끝으로 전합니다. 그래서 미인도를 봤을 적에 그냥 이 미인도는 하나의 뭐냐면 조선조 중기의 전형적인 미녀를 그렸는 하나의 모델이 아니고, 그 신윤복이가 평생 살아가면서 가졌던 그리움, 그 자체를 갖다가 여인의 모습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봐야 된다. 그래서 그 한국의 미인도에는 여인이 그려져 있는 것이 아니다. 여인이 그려져 있는 것이 아니고 치명적인 에로티시즘이 그려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아까 좀 전에 뭐냐면 지금 그들은 어디로 갔는가? 그래서 드디어 두 번째, 그대가
돌아온다. 누굽니까 이 사람? 샤론. 그래서 원초적 본능 트루, 인간의 본능 엿보기. 자, 이 그림 보십시오. 피그멜리온 이야기입니다. 그죠? 피그멜리온은 칼리티아를 그린 겁니다. 여성은, 남성은 평생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이 꿈꾸는 하나의 여성의 이미지를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여자에게서 찾을 수 있을까? 여성은 여자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꿈꾸고 있는 여성상을 찾아다니는 것이다. 그러한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은 지금 에밀 졸라의 작품, 그렸던 작품에서 우리가 드러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작품이라 하는 말은 뭐냐면 한 화가가 그리는 나체화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십시오. 이 스토리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이 그림은, 작품은 에밀 졸라와 그다음에 세잔과의 관계를 그려내는 그림 작품이라는 작품입니다. 한창 세잔이 잘 나갈 적에 작가 에밀 졸라는 인기를 얻지 못했던 작가입니다. 나중에는 뭐냐면 오히려 세잔이 더 유명해지고 졸라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40년 동안의 우정을 살면서 졸라는 화가, 세잔은 그림인데 하나의 예술적으로 동지이면서 동시에 지원군이고 경쟁자였습니다. 등발은 뭐냐면 졸라가 더 있었습니다. 세잔이 어렸습니다. 그래서 제일 두 사람 사이는 이 사과라는 것이 아주 하나의 그 모티프로 작용을 합니다. 어린 시절에 세잔이 아이들한테서 뭐냐면 두드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졸라가 구해줍니다. 그럴 적에 뭐냐면은 이 세잔이 졸라에게 사과를 줍니다. 이 우리가 세잔의 그림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뭡니까? 사과입니다. 사과. 이 사과는 바로 뭐냐면 졸라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또 졸라는 이 세잔의 그림을 갖다가 동경하면서,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그림을 그리다가 죽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실제로 이 그림 속에도 뭐냐면 이러한 세잔의 이미지를 그려내면서 그림을 그리다가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세잔을 향한 에밀의 복합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겁니다. 주인공이 클로드라는 이 작품의 주인공이 나타냅니다. 자, 이 클로드는 뭐냐면은 한 여성으로부터 완전한 정신적인 결합, 완전한 육체적인 결합을 원합니다. 근데 절대적으로 뭐냐면 남성은 한 여성으로부터 완전한 육체적인 결합과 완전한 정신적인 결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남자가 바람을 피우는 이유도 그 가운데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성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늙어가잖아요. 그 땅땅하던 피부가 점점 쪼글쪼글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젊었을 시절에는 항상 두 사람의 그 밤의 뭐랄까 축제가 화려했지만 여자에게 치명적인 하나의 조건은 뭡니까? 애를 낳는 것입니다. 애를 낳는 여자는 모델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남자는 뭐냐? 애를 낳지 않고 완벽한 아름다움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여자가 필요합니다. 그 여자가 곧 누굽니까? 피그멜리온. 그래서 그러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피그멜리온이거든요. 지금 하는 이 그림을 보십시오. 화가는 이 조각을 갖다가 자기가 꿈꾸는 피그멜리온을 갖다가 조각에 가면서 드디어는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이 여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자기 아내를 버리고 이 여자를 사랑하게 되지만, 그러나 이 여자는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그림을 그리면 그려갈수록, 그림이 완성되면 완성될수록 이 화가는 또는 조각가는 이 피그멜리온에 대해서 더욱더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남자가 뭐냐면 어느 날 자택에 화가가 이 피그멜론이 부르는 소리를 듣습니다. 나에게 와, 나에게 와, 이렇게 부르는 소리를 드디어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그림 속에 그리더니 그 그림 앞에서 목매어서 죽습니다. 이것이 이 스토리의 이야기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 속의 여인과 격정에 빠져 아내를 버리고 자살하게 되죠. 이런 미원의 화가를 보았을 적에 나중에 뭐냐면 이 폴 세잔이 작품을 읽어 나온 후에는 이 40년 동안의 오중의 두 사람 사이에 단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피카소가 세잔의 그림을 두고서 나의 유일한 스승이라고 했을 정도로 그림은 아주 완전한 것이죠. 피그말리온이라는 우리가 그림을 알고 조각가든 또는 예술가든 간에 항상 뭐냐면 자기 자신이 꿈꾸는 여성상이 있습니다. 작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작가도 뭐냐면 자기가 꿈꾸는 여성상을 작품을 통해서 글로 통해서 묘사하고 등장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키프로스의 조각가였던 피그말리온은 자신이 만든 아름다운 여인 조각상 갈라테이아를 진심으로 사랑하죠. 그런데 그의 강한 기대와 간절한 소멸에 감동한 여신 아프로디테가 이 조각상에 생명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러나 작품에서 화가 클로드가 그린 그 후의 열입니다. 아주 그림이 마치 뭐냐 아주 벽화처럼 큰 그림이에요. 자신의 생명을 가진 여자로 탄생시킨 후 화가의 목숨을 아내로부터 빼앗아가는 거죠. 아내도 그림 있게 남편을 뺏긴 것을 절망하는 이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속에는 뭐냐면 이 클로드라는 이 인물, 클로드 인물이 하나의 육체적인 사람, 정신적인 사람, 그리고 하나의 이룰 수 없는 예술에 대한 그 사람 끝에 목숨을 잃게 되는 이야기, 이 그림이 나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졸라의 작품을 읽은 적에 우리가 알아둘 것은 이 시간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보세요. 이 그림을 가만히 보면은 뭐냐면 이 화가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 모델을 갖다가 이제 자세를 갖다가 교정해 주는 그런 장면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고정된 하나의 여체를 갖고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곳에 뭐냐면 이 시간이라는 것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주제는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역시 어떤 하나의 포르노 이야기야 또는 에로티시즘 이야기가 아니고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은 자 남자와 여자 사이에 사랑을 결정하고 사랑을 잊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간입니다. 보면 볼수록 어떻게 됩니까? 끌리게 됩니다. 아무리 박색이라도 아무리 준함이라도 보면 볼수록 그 사람에게 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묘한 역할을 하는 것이 시간입니다. 시간. 화가는 과거를 기억하는 겁니다. 이 과거의 아름다웠던 자기 아내의 모습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것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을 현재화하는 것입니다. 현재화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하고 글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글을 씁니다. 특히 대부분 수필을 쓴다든가 시를 쓴다든가 또는 소설을 씁니다. 아까 신윤복이가 말했듯이 뭐냐면 그 모든 예술과 문학의 핵심적인 그림입니다. 과거의 그림입니다. 이 과거의 그림은 현재화할 수가 없잖아요. 현재로 되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현재화하는 것이 작품이 되고 소설이 되고 수필이 되고 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가 중첩된 이 소설은 피그말리온의 시간을 이야기한다 하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결국에는 예술 창작을 했을 적에 그 창작 속에는 이 시간이라는 하나의 덫, 이것이 밑에 깔려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뭐냐면 이 남성이 꿈꾸는 하나의 모델을 이야기를 잡아줬습니다. 아까 앞에 뭐냐면 모델 누드라는 적에 이름도 없고 이름도 없고 또 말도 하지 않는 지금 이 그림 보십시오.
백그라운드를 제가 아주 어떻게 다양한 색으로 할까 이렇게 하다가 아주 어둠 속에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 남성이 꿈꾸는 여인 이렇게 해서 어떤 하나의 묘령의 여인을 갖다가 등장시켰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볼 때 한 마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성이 남성을 유혹한다면 그 순간부터 여성은 마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성이 꿈꾸는 여인의 존재는 어떤 것인가? 이겁니다. 앞에 피그멜리온. 옛날에부터 모든 남성은 자기가 꿈꾸는 하나의 이상적인 여인을 조각했죠. 조각하기 어려우면은 다시 그것을 갖다가 예술가 했는 것을 조각품에 쌓는 겁니다. 지금 옆에 있는 그림 보십시오. 뭡니까? 남성은 절대로 뭐냐면 지금 현재 걸어다니는 여자, 옷 입은 여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굽니까? 아까 남성은 자기 자신의 어떤 여성을 갖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의 대체적인 역할이 필요한 여자가 필요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섹시돌이. 이거 지금 섹시돌입니다. 진짜 여성이 아닙니다. 아, 끝내주죠. 진짜 그렇죠. 진짜 걷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인 여성보다도 더 진짜 아름답죠. 이 남자의 미묘한 심리를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넓지 않고 짧지 않고 24시간 도대체 예술에서 이야기하는 하나의 그 섹슈얼리즘은 어떤 하나의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남성이 갖고 있는 여성이 갖고 있는 어떤 본능을 이야기하느냐. 그것을 영어로 원초적인 본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원초적인 본능이 어떻게 이것이 현실화되느냐. 이걸 우리가 여기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두 사람들 아까 에밀 졸라하고 세잔너의 그 관계를 그려내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작품을 이야기할 적에 그냥 어떤 하나의 섹슈얼리즘을 갖다 강조해서 하지만 실제로는 두 사람 사이의 우정 그리고 갈등 하나의 파국 이것을 그려낸 이야기고요. 나중에 이제 이 사실은 이제 뭐냐면 추억을 가진 이들은 행복하니 폴 자네가 나의 청춘이네 돌아보면 내 즐거움과 슬픔 하나하나에 자네가 함고 있어 오직 자네를 위해 이거를 써낸 이기거든요. 실제로 조올라가 이제 작품을 쓸 적에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그 아까 좀 이게 저기 두 사람 사이가 우정이 끊어졌다 말입니다. 그러나 끊어졌지만은 그러나 이 에밀 조올라가 이 작품을 통해서 표현하고 싶었던 것은 세잔에 대한 진정한 우정이었죠. 이걸 우리가 기억하자 그런 말. 오직 자네를 위해 이거를 쓰네. 얼마나 괜찮은 표현입니까? 자, 이 그림을 우리가 보면서 그러면 앞에 뭐냐면은 좀 전에 우리가 미인도에서 봤을 적에 그 어떤 하나의 그 섹슈얼리즘을 어떻게 하나의 예술적으로 승화시켜서 표현할 수 있느냐 그 그림을 봤잖아요. 그럼 이 그림 속에서는 어떻게 나오는가를 갖다가 그리고 참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고요. 38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38페이지를) 보면은 아주 이 소설 전체의 어떤 하나의 극적인 장면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38페이지 침대에 누워있던 클로드는 위에서 5째 줄 찾았습니까? 자, 서둘러 바지를 껴 입은 후 슬리퍼를 신고는 혹독하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윗도를 입지 않는데 내복바람으로 사다리 위로 올라가 자신의 대장 앞에 서 있었다. 팔레트를 발밑에 두고 한 손으로 초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이 장면은 뭐냐면 바로 뭐냐면 자기 아내와 섹스를 하고 난 다음에
이 그림을 그리러 뛰어드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마다 벽에 꼭두각시가 끊어지는 동작 같은 긴 그림자가 환영에 비쳤다. 어두컴컴한 거룩한 방에서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고 소름 끼치는 정적만이 그려졌다. 그는 마침내 보았다. 그는 붓의 물감을 빨아들인 후 그것을 가지고 통통한 여자의 육체를 황홀하게 애모하듯 커다란 곡선을 그리고 있었다. 연방 입가에 미술을 지으며 녹아떨어지는 촛농이 손가락 사이 흐른 줄도 모르는 채 그림에 열중하고 있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가운데 두 딸의 열정적인 움직임만이 벽에 은거렸다. 형태를 알 수 없는 거대한 검은 그림자는 격렬하게 결합하고 있는 남녀의 얽힌 팔다리 같다. 이런 문장 얼마나 괜찮아요. 그 벌거벗은 몸의 여인을 그리고 있었던 것이다. 크리스트는 문을 열고 앞으로 나가죠. 아닙니다. 자기도 어쩔 수 없는 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오고 있던 반발심과 모욕당한 배우자의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했다. 그 배신 또 다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의 집에서 자신이 잠들고 있는 사이에 옆방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게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를 들어서 크리스토는 뭐냐면 자기 남편이 그 한해 그 옆방에 가서 작업실에서 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여자의 화폭을 그리죠. 이걸 뭐로 연상을 합니까? 두 남녀가 관계를 맺는 것으로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그래서 드디어 뭐냐면 이 말입니다. 그렇다 그는 다른 여자와 함께 있었다. 이 문장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냐면은 이 남자들이 뭐냐면 그래서 보통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여성분들이 남자가 예술가 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남자를 뺏기는 것. 그죠? 그 이야기를 갖다가 여기서 그려내고 그녀는 이번 배신만큼은 밑에서 7절에는 참을 수 없다. 이게 있는 겁니다. 남자가 예를 들어서 혹시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면 그래도 본 부인에게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 그래도 20%는 됩니다. 근데 남자가 예술에 파묻혀버리면 다시 그 여자에게 돌아올 확률은 0%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하나의 모습을 갖다가 그려내는 이야기가 그 부분에 볼 수가 있고요. 오늘 이제 드디어 문제가 달려가는 것은 채식주의자 이야기를 달려가요. 이 그림을 가만히 보십시오. 저는 이제 이 채식주의자라는 이 어떤 전체적인 앞에 나와 있던 뭐냐면 그 채식주의자와 그다음에 몽고반정, 그다음에 삼부 이렇게 되는데 제 1부 이야기는 뭐냐면은 하고 제 1부 이야기는 뭐냐면은 딸이 뭐냐면 채식을 하고 육식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친아버지가 딸을 패는 폭력을 행사하는 이야기입니다. 딸이 예를 들어서 뭐냐면은 맨날 뭐냐면은 그냥 뭐 채소만 먹고 돼지고기, 소고기 안 먹고 이러니까 채식주의자는 기본적으로 여성을 상징하고 육식주의자는 기본적으로 남성을 상징하잖아요. 그런 어떤 전통적인 내려오고. 그러니까 인간은 이제 기본적으로 뭐냐면 처음에 아담과 이브가 제일 처음에 이제 에덴의 동산에 있을 때 과일만 먹었잖아요. 채소만 먹었잖아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채식주의자입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짐승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육식주의가 되거든요. 그래서 채식주의자를 옹호합니다. 옹호하는 이 작품의 기본적인 내용은 뭐냐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에덴의 동산으로부터 시작했을 때 채식주의자라는 거예요. 그 원초적인 지향점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채식주의자 이 소설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는 사실은 뭐냐면 바로 그 가부장적인 삶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딸이 예를 들어서 뭐냐면 그냥 맨날 채소만 먹는다고 두드려 패는 아버지는 사실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주 서구적인 그런 것을 단지 그것을 이야기할 때는 뭐냐면 단지 딸이 채식을 한다 이거지. 이 말은 집에 어떤 하나의 전통적인 뭐랄까 관습을 거치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상징성이 있는 겁니다. 딸이 그 채식주의자는 아가 뭐냐면은 그냥 이래서 채식만 먹는 게 아니고 이게 딸이 사실상 밖에 나가서 나쁜 짓을 하는 겁니다.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아버지가 두드려 패는 겁니다. 두드려 패다가 표현하고 그냥 이래서 발길질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채식주의자라는 거예요. 첫 1파트입니다. 그것을 일단은 제쳐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단어가 뭐냐면 이
여주인공이 정신병원에 갇히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것이 이제 세 번째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채식주의자는 뭐냐면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어떤 과격한 어떤 하나의 그 뭐랄까 소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폭력이라는 것,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그 사람, 그 다음에 형부와 처제 간의 어떤 하나의 건진상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정신병원에 갇히는 것. 이제 세 개거든요. 이 세 개인데 사실 서양 소설에서는 뭐냐면 이것이 아주 흔합니다. 아주 흔하고 단지 문제는 뭐냐면 서양 소설 보면 아버지의 폭력 같은 그거 하나만 장편 소설 만드는 겁니다. 그다음에 채식, 그다음에 건진상간 이거 하나만 갖고서 작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불륜이라든가. 그러니까 또 하나는 정신병 이것만 갖추면 이것이 나눴는데 이 한강이라는 선생님이 뭐냐면 저는 항상 한강이라는 이 작가가 엄청나게 해서 서양 소설을 많이 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색을 합쳐가지고 하나의 작품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로, 서양 독자라든가 평론가로 봤을 때 아주 신선한 충격을 주잖아요. 그것도 서양 작가가 쓰는 것이 아니고 동양의 작가가 썼기 때문에 노벨상을 주는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반가우면서도 뭐냐면 깨름칙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이 작품을 보면은 두 번째 작품가 뭐냐면 몽고반점. 몽고반점 전체적인 내용을 갖다가 요약해 준 그림이 이 부분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뭐를 보여주느냐 하면은 화가와 모델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화가가 그림은 안 그리고 뭐 합니까? 여자의 두 다리를 들어 올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가가 좀 생각이 뭐냐면 그림에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분만 있는 겁니다. 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혼자 해서 한강 선생님이 생각했는 하나의 또 새로운 소지가 뭡니까? 카메라입니다. 이때까지 에로 소설을 에로라서 에로틱한 누드 화가를 그리면 이 누드 화가가 이 누드 모델을 그리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 뭐만 가지고 있었습니까? 붓입니다. 붓만으로 여인의 아름다움을 그렸는데 얘가 뭐를 했냐? 카메라까지 찍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소설에는 카메라만 찍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캠코더 동원되는 이것이 이 채식주의자의 몽고반점에 갖고 있는 진일보한 장면 캠코더를 씁니다. 우리 보통 뭐냐면 전에 무슨 이야기 어느 이야기 나올 적에 누가 뭐 찍고 이래 하면은 그 처음부터 끝까지 정사 장면을 캠코더로 찍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이제 뭐 웨슬리니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어떤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번째 장면은 이 여자의 몸에 꽃을 그리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죠? 이 꽃만 그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갖다가 캠코더로 찍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노출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캠코더로 찍는다 하는 것은 뭐든 자칫하면 상업성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갖다가 여러 사람에게 팔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때까지 모델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화가와의 누드는 은밀한 실내에서 작업이 이루어진 겁니다. 나중에 그 그림이 밖으로 전시회에 걸린다 할지라도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 모델과 누드 화가 사이에 은밀한 작업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물론 거기서 예를 들어서 뭐 그림만 그릴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하나의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이걸 캠코더화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 채식주의자는 그때 누드화가 섹슈얼리즘 누드화를 하는 이 에로티시즘의 누드화가 어떻게 진화되어 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몽고반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몽고반점에는 붓도 작용하고 카메라도 작용하고 캠코더도 작용하고 근데 보통 소설 아주 엄난 소설입니다. 19금 이런 이야기 보면은 그냥 두 사람 사이에 이제 그 관계를 갖다가 찍는 이 캠코더는 다시 뭐냐면 상대방의 동의를 얻을 때 그때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작품 속에는 묵시적인 동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이 작품을 아주 비꼬아서 이야기하면 이 작품은 하나의 아까 조금 전에 예술적 에로티시즘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광고용, 상업용, 노출용 이렇게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그림을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 그림을 채식주의자를 갖다가 한강의 입장에서 옹호한다. 옹호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겁니다. 우리의 어두운 내면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항상 인간에게는 밤과 낮, 밤 12시간, 낮 12시간, 밝은 면 12개, 어두운 면 12개 이렇게 해서 24개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하나씩 밝힐 때의 자학적 신명 아마 한강 선생님이 예를 들어 채식주의에 대해서 막 떠들고 그것을 갖다가 해서 뭐 불온 문서로 다른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싶었던 것이 뭐냐 하는 거죠. 이때까지 처음 인간이 만들어가지고 아담과 이브가 만들어지고 거기서부터 어떤 벌거벗은 몸을 갖다가 그다음에 사용해서 인간이 각종 그림을 그리고 조각하고 화장하고 분장하고 페인트 하면서 조금씩 인간이 갖고 있는 어두운 면을 나타내주는 이것을 밝힐 때 우리는 뭐냐면 자학적이면서도 왠지 모르게 신명이 납니다. 화가가 한 아름다운 여인을 앞에 두고서 누드화를 그리면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사진사도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작가도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강은 이 글을 쓸 적에 절대로 한강은 이 하나의 채식주의자의 몽고반점 쓸 적에 이 여자는 나는 이런 묘사를 하고 이런 장면을 할 적에 나는 부끄럽다. 절대로 한강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림을 그리듯이 글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핵심적인 여자의 몸이 등장하고 형부와 처제의 거친 상간에 등장하고 그 다음에 꽃을 바디 페인팅하는 세필의 끝에서 느끼는 오르가즘도 이 작품에 느낄 수 있고 그 다음에 캠코더로 찍는 진화된 엿보기 저는 아주 여기에다 포인트를 두고 싶어요. 진화된 엿보기의 전율도 느끼고 그래서 여성은 항상 꽃이잖아요. 꽃은 여성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화가를 갖다가 이 한강이 몽고 반점으로 다시 글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쓰기에는 뭐냐면 엿보기가 있는 것이고 엿보기의 아까 신명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려놓은 화가를 등장시켰습니다. 이 화가가 등장하는 나체를 그릴 때의 이야기이고 이것을 다시 작가가 그리는 여기는 세 개의 섹슈얼리즘이 있습니다. 작가의 섹슈얼리즘, 화가의 섹슈얼리즘, 형부와 처제의 섹슈얼리즘 이 세 개가 합쳐가지고 몽고 반점이라는 그림이 나와야 됩니다. 막 어떻게 말하면 저는 항상 저속함의 만찬 이 저속함의 만찬 이렇게 부르고 싶은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한강은 뭐냐면은 그냥 내면을 하나씩 밝힙니다. 한강은 말하는 거죠. 이 작품 속에서 이 말 저속함을 화제로 삼을 적에 불편하다는 거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읊조리는 재미를 놓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이담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이죠. 와이담만큼 재밌는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남자들이 술집에서 술을 먹으면서 제일 인기 있는 것이 뭐냐면 군대 이야기 재밌게 하는 거, 와이담 재밌게 하는 거. 이 두 개가 남자가 가고 싶은 제주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희들은 갖고 있지 않냐? 왜 이것을 갖다가 억지로 부정하느냐? 서양에서는 이것이 일반화됐는데 와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도 떠들고 앉았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글을 읽어보면은 문장이 한강의 문장을 두고서 아주 시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절대로 시적인 문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딴 소설 속에 그가 온다든가 이런 거라도 적어도 여기 나와 있는 어떤 채식주의자에 나오는 문장은 아담을 유혹하는 이브의 흙끝 같은 달콤한
말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표현적이 있고요. 자, 그래서 그 저속함을 언제까지 몰래 내버려 둘 것인가. 그러므로 비도덕적이라고 비난하거나 예술적이라고 옹호하지 말고 그냥 보라, 그냥 넣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작품을 볼 적에 이 작품이 뭐 너무 야하다든가 뭐 19금에 가깝다든가 또는 예를 들어서 청소년 얘기는 읽을 수 없다든가 뭐 이런 이야기라고 적어도 성인의 관점에서는 그냥 읽자, 그냥 보자, 그냥 느끼자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일단 한 명의 소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그것을 느낄 수 있는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만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느냐면은 50페이지를 보십시오. 50페이지 7번에 이 제일 마지막 장면이 있습니다. 그 위에 장면. 이제 처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형부가 처제의 몸에 이 꽃 그림을 그립니다. 꽃 그림을 보니까 이제 형부가 처제의 이제 벗은 몸을 보잖아요. 벗음을 보니까 이제 좀 욕망을 느끼는 거야. 욕망을 느끼니까 그러게 이제 제스처를 취하니까 이 처제가 완강하게 반대를 합니다. 왜 반대를 하느냐? 형부와 처제와의 관계이기 때문이 아니고 꽃이 일그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처제가 자고 있는 하나의 이제 아파트로 찾아 들어가서 그 위에 장면이 나옵니다. 7번 바로 위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양해하고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벌거숭이가 된 그는 그녀의 가랑이를 힘껏 벌리고 그녀의 안으로 들어갔다. 어디선가 짐승의 헐떡이는 소리, 괴성 같은 신음이 계속해서 들렸는데 그 시험으로 자신이 낸 소리는 것을 깨닫고 그는 전율했다. 그는 지금까지 섹스할 때 소리를 내본 적이 없었다. 교성은 여자들만 지르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녀의 이미 흠뻑 젖은 몸, 웃을 만큼 수축력에 주어드는 몸 안에서 그는 혼절하듯 정의를 뿜어냈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은 뭐를 읽을 때와 똑같았냐면은 옐로우 소설 우리 옛날에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뭐냐면 그 밤에 그 시장에서 야시장에서 파는 그런 소설을 읽는데 읽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여러분은 알고 봤죠? 거기서 나오는 장면과 조금 더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의 엄난 소설에서 딱 볼 수 있는 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이런 부분이 뭐냐면 이 노벨상 무단 채식주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걸 어떤 하나의 예술성이라고 우리가 파악해야 될까? 엄난성이라고 파악해야 될까? 어떻게 이러면 무엇입니까? 이 부분만 보면은, 이 부분만 떼서 보면은 내용은 뭐냐면 그냥 엄난성의 검치입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밑에 보겠습니다. 미안해. 어둠에 잠긴 그녀의 얼굴을 더듬으며 그가 말했다. 그녀가 대신 물었다. 불을 켜도 되겠어요? 첨청한 목소리. 왜? 제대로 보고 싶었어. 그녀는 일어서 스비치 쪽으로 갔다. 채 5분이 걸리지 않는 일방적인 섹스였으므로 그녀는 전혀 지치지 않은 것 같다. 갑자기 실내가 밝아져 그는 두 손으로 눈을 가렸다. 조금 지나서 눈이 흐드러지지 않아 손을 내렸다. 벽에 기대어 있는 그녀가 보였다. 그녀의 몸에 흐드러진 꽃들은 여전히 아름다웠답니다. 문득 자이스에 생겨 그는 자신의 늘어진 아랫배를 손바닥으로 눌렀다. 가르지 말아요. 좋아요. 꽃잎이 주름진 것 같다. 그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와 몸을 걸었다. 제게 그래 손바닥을 뻗어 그의 가슴을 꽃을 우러만지기 시작. 여기서 꽃으로 지금 만약에 위에 부분 나오면은 이거는 한 엄난 소설이었죠. 근데 그 남녀의 관계, 이게 하나의 그 치정의 관계잖아요. 하나의 두 사람의 뭐랄까 거친 상관을 꽃으로 지금 변화시키는 거예요. 꽃으로. 그래서 뒤에 보겠습니다. 그는 일어서서 현관으로 걸어나갔다. 벌거벗은 채 그는 삼각대를 낮게 설치하고 캠코더를 고정시켰다. 매트리스를 세워 베란다 쪽으로 밀어놓고 가져온 흰 시트를 바닥에 깔았다. M의 작업실에 누웠던 것처럼 발치에 조명을 설치다. 누워보겠어? 그녀가 눕자 두 사람의 얽힌 몸이 입체하게 될 지금까지 어림잡아 캠코더의 방향을 조절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짐승과 인간의 뒤섞인 한 몸 같을까? 이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저는 자,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은
신이 아담과 이브를 그렸을 적에 항상 나무 밑이라든가 그런 데 서 있는 자세, 인간이 해서 남성과 여성의 몸을 그리고 싶을 적에 누워있는 자세, 그 하나의 그 본능이랄까 성스러움의 차이가 어디 있냐, 이걸 저는 그려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짐승과 인간의 뒤섞인 한 몸 같을까, 체위를 바꿀 때마다 그런 캠퍼드 위치를 조정했다. 저희가 거부했던 후배 위를 할 때는 먼저 엎드린 그녀의 엉덩이를 오래 끌어주고, 여기는 보면은 이 이제 화가는 뭐냐면 이 처제하고만 한 것이 아니고 그 그림을 그리는 화가 후배하고도 또 관계를 하는 것입니다. 잡탕입니다. 근데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렸던 그대로 했다. 그녀의 몸과 반점 위로 그의 붉은 꽃이 닫혔다 일리는 동작이 반복되고 그의 성기는 거대한 꽃술처럼 그녀의 몸속을 드나드는 듯다. 그는 전율했다. 가장 추악하며 동시에 가장 아름다운 이미지의 결합이었다. 눈을 감을 때마다 그는 자신의 아랫도리를 물들이고 배와 허벅지까지 적시는 굉장한 풀물의 푸른 빛을 보았다. 이 부분 이야기예요. 우리가 보통 꽃의 그 이야기를 할 적에 그 암술과 수술이 이제 해가지고 그 뭐라 하노, 수정바지락 하나,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죠? 꽃분바지락 하나, 이렇게 해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남녀의 결합보다도 더 격정적이고 더 격렬한 것이 꽃의 수술과 암술이 교배를 할 때 상상되십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먹는 열매가 탄생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상을 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체위는 그가 눕고 그녀가 그 위로 올라탔다. 역시 그녀의 몸과 반점이 잡히도록 앵글을, 여기서 이제 제목이 몸과 반점인데, 왜 나는 이 부분을 그려낼 적에 뭐냐면 이 몸과 반점 이것을 갖다 강조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차라리 이 작품을 그리더라 하면 신이 남녀를 세우는 체위와 인간이 남녀를 세우는 체위의 그 써있는 체위와 누운 자세, 이걸 갖고서 이야기를 그려내면 훨씬 더 괜찮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 거예요. 몸을 떨었을 때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30분 가까이 신음하며 내지 않고 있다가 입술을 떨며 죽고 눈을 감은 채로 예민한 희열을 몸으로 그에게 전해주던 그녀였다. 이제 끝나야 했다. 그는 상처를 끊었다. 그녀를 아는 채 캠코더로 따라가 더듬더듬 손을 뻗어 저를 갔다. 해서 제일 마지막 나오는 장면이야. 그리고 모든 것이 잠잠해졌다. 여기서 끝나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을 읽어보면은 제일 앞에 뭐냐면은 그 미녀도를 그렸을 적에 온의화가 그 그림을 그리고 오빠가 옷을 벗고 그 여동생을 갖다가 뒤에서 안아가지고 그 등과 배가 마주하는 장면. 그래서 오빠의 가슴에 뭐가 그려졌습니까? 난초가 그려지는 장면이라고. 이 장면은 뭐냐면 이 두 사람 사이에 여자의 꽃 그림이 그려가지고 뭐 어떻게 말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 막 격렬하게 사랑한다 해야 될까? 이래가지고 그 땀을 흘리면서 하는 이 장면을 봤을 적에 어느 것이 더 에로틱합니까? 앞에 깁니까? 뒤에 깁니까? 뒤에 깁니까? 앞에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뭐냐면 이 그림을 그릴 때 한강 선생님이 뭐냐면은 이제 서양적인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예술적인 실험성을 가져와서 했는 거는 좋은데, 오히려 뭐냐면은 그 에릭투스, 한국에 있는 어떤 문학의 에릭투시즘의 미학을 후퇴시켰다. 나는 막 그런 거야. 그래서 이 채식주의자를 둘러싼 이 논쟁을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그러니까 처음 노벨 문학상을 받을 적에 어느 고등학교가 어디서 뭐냐면 이 도서관에 챙겼다가 이제 폐기시켜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벌떼같이 떠들어가지고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왜 이래서 이것을 못 읽게 하는 이 카더라고. 근데 그렇게 했는 놈들이 가만히 보니까 전부 다 뭐냐면 민작 출신들이야. 민작 출신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는데 왜 못 읽히게 되느냐, 이렇게 해서 선정적 내용에 많이 차이가 납니다. 아데넬 호돈이 쓰는 좋은 글자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좋은 글자라는 작품에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목사 딤스데일이 의사의 아내인
테스트와 훈련을 저지르는 이야기입니다. 훈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소설은 뭐냐면 전부 다 미국에서 고등학생들한테 다 읽힙니다. 훈련의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근데 그 작품이란 이 훈련의 작품 단 한 장면도 뭐냐면 두 남녀 사이에 섹스를 묘사하는 장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남녀의 훈련, 그게 목사와 유부대의 목사가 얼마나 비극적이고 찌릿찌릿하고 그리고 또 아주 보통 고통스러울 정도 아름다움을 그대로 그려내는 작품.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생들한테 읽히는 것입니다. 이런 노골적인 장면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 다양성과 개인주의가 화두인 시대가 아닌가. 사랑은 또 다양해야 되고 사랑도 개인주의 화두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선정성과 작품성의 경계가 모호해졌다. 그 하나의 경계의 선상에 놓여져 있는 작품이 바로 채식주의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예를 들어서 저는 이 작품을 봤을 적에 왜 결국은 예술성보다도 하나의 문학성보다도 외설성 이것이 더 강하냐? 그 하나의 죽음은 캠코더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봐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그러나 또 일부에서는 뭐냐면 인생의 모든 것이 유희라는 것이죠. 그래서 플레이 해가지고 오늘날 이제 그 예술이라든가 문화라든가 모든 것에 유희 담론이 아주 강해지는 그런 시대는 모든 것이 유희다. 사는 것도 유희고 밥 먹는 것도 유희고 죽는 것도 유희다. 그러니까 하다 못해 뭐냐면 놀다 잘 간다. 또 누가 이야기해줍니까? 천상병 선생님. 천상 선생님이 귀청하지, 그죠? 그 잘 놀다 간다. 모든 것이 유희다. 천상병 선생님 죽는 것도 뭐랍니까? 유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유희의 담론이 어떤 하나의 강한 이 시대가 낳는 하나의 말하면 사생아적인 작품이죠. 저는 적자라고는 생각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 문제는 이 포인트입니다. 채식주의자를 읽고 나서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어떤 그림을 나타낼 수 있느냐. 좀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는 이 사람은 뭐냐면 바디 페인팅을 통해서 그리고 꽃이 나는 어떤 하나의 여성적인 상징성을 통해서 하나의 현대의 여인의 모습을 그려내려고 했다. 이런 작품을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작품은 뭐냐? 아니야. 예술성은 없어.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노는 거야. 바로 누구나도 노골적이고 노출적인 이런 그림으로 그려낼 수 있지 않느냐. 이 양자의 양면성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채식주의자 중에 몽고관적 제2부 이것을 볼 수 있다. 이 그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세 개의 작품입니다. 윤선도의 미녀도, 그 다음에 인도 졸라의 어떤 하나의 피그멜리온, 그 다음에 채식주의자의 캠코드에 찍히는 어떤 하나의 형과 직접 이 그림을 보면서 이 앞으로 이 모든 문학이 처음 다 이렇게 아주 섹슈얼리즘 어떤 성적인 요소를 갖다가 꼭 가미해야 되느냐? 그걸 가미해야 이 작가들이 읽고 독자들이 읽고 그림도 그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글 쓰는 사람이든 조각하는 사람이든 또는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든 하나의 대상을 볼 적에 거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섹슈얼리즘적인 시선, 섹슈얼리즘적인 어떤 의식 이것이 깔려졌을 때 그 그림이 그래도 그냥 까리까리해진다 이렇게 보느냐. 그 모든 것이 어디냐?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끝의 느낌, 끝의 느낌을 갖다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을 그릴 적에 항상 또 뭐를 그리냐? 처음 우리가 봤을 때는 기억하라. 모든 작업은 손끝 느낌으로 이루어진다. 결국에는 예술이라 하는 것은 이성적인 것이 아니고 이모션한 것이죠. 정서적인 것이죠.
정서적은 주먹으로도 이루어지지 않고 손바닥으로도 이루어지지 않고 결코 머리로도 이루어지지 않고 모든 것은 손끝 느낌으로 이루어진다. 금계의 아까 좀 전에 금계의 팔끝, 그러니까 작가의 펜끝, 피아니스트의 손가락들의 터치, 화가의 붓끝, 이 모두가 무엇을 결정하느냐? 오르가즘의 절정을 결합한다는 것이죠. 이건 틀림없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 이 오르가즘은 성적인 어떤 오르가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술적 오르가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글 쓰는 사람, 작가라면은 끝의 감정을 알아야 돼. 이때 끝 하는 말은 엔드, 모든 것이 끝장났다. 그런 것의 의미가 아니고 모든 사물이 갖고 있는 그 촉수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붓끝과 그래서 손끝과 그 다음에 그 작가의 눈끝과 그 다음에 그 모델의 살끝이 만날 때 비로소 뭐냐? 비주얼 이미지가 완성되고 예술적 감흥이 일어나고 생의 환희가 결합한다. 아주 어떻게 보면 유미주의적이고 어떤 하나의 몸의 예찬론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이해가 우리가 영적으로 예술적인 감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에는 손끝에서 표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의 그림, 작가의 글이 완성된다. 왜 예를 들어서 제가 항상 볼 적에 글을 쓸 적에 그림을 그리듯이 하라 하거든요. 아니, 글을 쓸 때는 그림을 그리듯이 하라. 글 쓰는 사람도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분명히 자기가 그림을 그릴 적에는 그 속에 하나의 스토리를 집어넣습니다. 그림은 화가가 그린 그림은 스토리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작가가 갖고 있는 우리 글을 쓰는 작가가 갖고 있는 이 작품 속에는 분명히 뭐냐면 그림과 같은 이미지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림과 글을 갖다가 일치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지막에는 선과 예술은 그 점에서 일치한다 하는 이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주 엑스터시를 느끼잖아요. 엑스터시 느끼는 것. 엑스터시를 느끼는 것은 세 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마약이 가져다 주는 것이 엑스터시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술적 행위입니다. 예술적 행위가 엑스터시를 줍니다. 세 번째는 성적 행위입니다. 이것이 세 개가 하나의 한지라는 엑스터시를 갖는 것이다. 이것을 보다가 인간의 몸으로 추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진짜로 보는 거. 아까 이제 제가 그림을 앞에 봤을 적에는 여성이라든가 그다음에 몸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하지만 그런 어떤 하나의 너무 노출적인 것, 너무 또 어떤 하나의 적나라한 것 이걸 보지 말고 이 두 그림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 두 그림을 보면 이 두 개의 꽃이 만나는 장면, 그죠? 두 개의 꽃이 만나는 장면. 이 작품 속에는 뭐냐면 예술적인 어떤 하나의 아우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술적인 아우라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속에는 사랑의 극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꽃과 꽃이 그냥 우리는 단순히 아름답다 이렇게만 보지 말고 그 꽃과 꽃과의 관계를 갖다가 우리가 아주 어떤 엄밀하게 심층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의 성이라는 말, 인간이 갖고 있는 하나의 성의 개념, 그리고 신성함이 갖고 있는 성의 개념. 그래서 저는 항상 뭐냐면 인간이 행하는 모든 성적인 행위는 신성스러워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종교적인 모든 어떤 하나의 그 신성한 예술적 표현에는 인간적인 성의 이미지가 들어가야 된다. 이 두 개가 항상 같이 결합되는 그런 역할을 가져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적에 그냥 에로티시즘 이야기라든지 또는 섹슈얼리즘 이야기라든지 또는 엑스터시 이런 이야기든지 또는 환희 이야기든지
누드라든지 노멀함이라든지 내숭뜬다든지 이런 많은 표현을 갖고 사용하잖아요. 근데 그 표현을 사용할 때 그 속에는 핵심적인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은 이 네 단어입니다. 네 단어. 예술이라는 예, 사랑이라는 예, 성이라는 어떤 의미의 성, 그다음에 신성함, 이 세 개가 네 개가 들어간다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오늘 이야기를 끝내려고 합니다. 오늘 밤 잘 주무시겠습니까? 네? 잘 주무셔야 되는데 이거 잠못 이루지 못하고 이 잠못 이루는 마음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Night, NIT. 또 오늘 하나 더 가르쳐드리겠습니다. Night의 철자가 영어로 뭡니까? NIGHT. 근데 미국의 대학생들은 NIGHT를 쓰지 않고 나이트 들었습니다. 다이너마이트. 이해되시죠? 밤은 다이너마이트처럼 터뜨려라. 그래서 나이트 이렇게 쓰게 됩니다. 영어도 소리 나는 대로, 그죠? 소리 나는 대로 점점 바뀌어 나간다 하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만 그렇고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 대신에 내일 다음 주에는 좀 고상한 이야기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인문 작품과 인문 작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편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